자, 이제 무건대리인데 사실 무건대리는 또 매번 나오죠. 뭐 하여간 대리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무건대리는 거기 서술에서 박스 처리된 것처럼 보시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건대리는 표현대리라는 거하고 협의회 무건대리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쉬우면서 매번 나오는 게 협의회 무건대리죠. 표현대리는 조금 어려워요. 네. 자, 오늘 시간 되면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쉬우면서 매번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 교재는 이거부터 얘기했는데, 물론 법조문은 이거부터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부터 보면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무건대리부터 먼저 보세요. 협의회 무건대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93페이지 나와 있어요. 93페이지. 가자. 자, 협의회 무건대리는 그냥 아주 전형적인 무건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무건대리. 전형적인 무건대리가 뭐냐?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권도 없이 여러분의 대리인인 척 현명을 하면서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현명했다가 안 했다? 했다고요.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대리인인 척 했지만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무슨 대리인? 무건 대리인. 여러분 그대로 본인이 되고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위를 이제 무건 대리 행위라고 그래요. 무건 대리 행위. 자,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요 놈이 뭐 부자지간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사업하다가 망해서 아버지 보고 좀 이것 좀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영 안 팔아. 그럼 이제 부자지간이니까 요 사람의 인감증명서 이런 거 이제 좀 입사하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해서 서류 우겨가지고 대리인 척하고 팔아버린 거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본인에 대한 거, 상대방에 대한 거, 무건대리에 대한 거. 그걸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먼저 본인에 대한 얘기부터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매매계약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부동산을 제가 대리권도 없이 팔았는데 여러분이 넘겨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이 무건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러지.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쯤에 무효 파트에서 배울 텐데, 무효는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이 무효 중에서는 무효로 확정된 게 있고,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무효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무효는 일단은 무효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부동산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팔렸지. 팔렸지만 그 팔린 건 무효라고요. 본인이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근데 본인도 생각해보니까 요즘 부동산 가격도 잘 폭락될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팔았네. 그럼 이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추인. 추인하면 이 무효가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추인하기 전이니까 무효지만 무효로 확정된 거다.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동적이라고 그래요. 유동적. 유동적 무효예요. 자, 그래서 계약을 무건대리로 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는 자, 효과부터 보세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라고요.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을 해서 유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이 계약은 계속 무슨 상태? 무효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산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줄 이유가 없어. 또 대금 달라고 청구할 이유도 없고. 자, 근데 이제 이 본인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어. 괜찮다. 나 인정하겠다. 이걸 추인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이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을 생각할 때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이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죠. 자꾸 본인 찾아와가지고 야, 네 대리인한 사람한테 내가 샀으니까 빨리 이전 등기해라 뭐하고 그래. 자꾸 귀찮게 하겠지. 그럼 본인 입장에서 추인하지 않을 거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못을 박아야지. 나 추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추인 거절할 거야. 찾아오지 마. 그래서 무효를 확정적 무효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요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추인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자, 추인은 일종의 단독행위예요, 이것도.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자, 상대방의 동의, 합의 받을 필요가 없지. 왜? 어차피 상대방은 이미 샀어요, 안 샀어요? 산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니까 다시 또 상대방하고 합의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자, 문제는 그럼 누구한테 추인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다 나왔죠. 그럼 추인은 단독행위 중에 뭐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가 츠츠츠 앞쪽에서 외우신 거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자, 추인의 상대방은 아무나한테 해도 돼요. 무권 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거래한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이하고 또 거래한 승계인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본인 입장이라면 이 계약 괜찮다, 뭐 대리권은 안 줬지만 그럼 추인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 불러서 나 추인할게 해도 되고, 계약 상대방한테 직접 나 추인한다고 해도 되고, 이 사람하고 거래한 사람한테 추인한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추인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무효인 이 계약을 유효로 바꾸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될까요? 얘가 알아야지. 근데 꼭 추인은 얘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일에 여러분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무리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다 해서 추인했다 하더라도 그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다면 여러분은 추인했다는 사실 가지고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는 없겠지. 즉 내가 추인했으니까 빨리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쪽은 그냥 읽으면서 끄덕끄덕 하시면 돼.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의 방법인데, 추인을 하려면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 그대로 추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추인은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냥 단독행위로 일방적으로 무효인 계약을 유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를 생각해 줘야지. 근데 추인을 하는데 이 계약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유리한 것만 골라서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대금 5억인데 야 내가 추인하는데 5억은 조금 그렇다, 내가 8억으로 해서 추인할란다, 이래버리면 요 사람 의사 상관없이 얘는 5억에 산 것을 8억에 산 걸로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인하려면 그대로 추인해야지, 유리한 일부만 추인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추인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니까? 상대방. 그럼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지. 그럼 그런 추인이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그런 추인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겠죠. 뭐 외울 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다. 그럼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효과는, 자, 효과도 주의해서 보시는데, 자, 요 놈이 여러분의 대리인도 아니면서 지금 대리인 척 하면서 저 부동산을 2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고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 계약을 추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2월 10일 이후에 추인하겠죠. 예, 그래서 요걸 알고, 자, 무권대리라는 걸 알면서 이제 자 고민하다가 한 2월 30일은 없지, 3월 1일 날
만세 부르고 추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뀌어야 되겠죠. 언제? 추인한 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계약 시에 소급해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런 거 장난치겠죠.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원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여러분이 조금 이제 내공이 좀 쌓여서 어느 정도 법 박도들이 됐을 때 그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아니야. 다만 지금은 요걸 기억하시라고. 이것도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이렇게 나오지 소급해서 계약 시에 뭐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뭐 그게 그 얘기니까. 자, 추인에 대한 거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본인은 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추인 뭣도 할 수 있어요. 거절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별 것 없어요. 그냥 똑같아. 상대방하고 방법은 추인하고 똑같아. 다만 추인 거절과 관련돼서 문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상속. 자,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부고 여기 잔데 좀 팔아서 좀 자기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네가 해먹은 게 얼마나 되는데 이건 내가 노후 자금도 되고 그러니까 안 판다. 그러니까 서류 의뢰해가지고 대리인 척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본인으로서 뭣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해서 완전히 이걸 무효화 시킬 수도 있는데, 자, 요걸 할 수 있고 요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런 사실을 알고 뒷목 잡고 가셨어. 그러면 그대로 요놈한테 뭐가 돼요?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요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놈은 지금 아버지 부동산일 때 몰래 대리인 척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양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부동산이 자기 거이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요 판 게 후회돼야 안 돼? 후회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거 파는 거 급하게 팔았으니까 좀 싸게 팔았겠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없던 걸로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 의무가 자기한테 갔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이거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인거절권 행사해서 이걸 무효화시킨 거죠. 자, 이게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무슨 원칙? 신의칙이죠. 그렇죠. 네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그럼 이 사람 뭐냔 말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다는 얘기 나오면 이제 무권 대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꼭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만, 만일에 이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 양반이 사망했다. 그럼 얘는 자,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또는 얘가 그 사이에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 인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무권 대리인이 뭐야 했으면, 상속했으면 무권 대리인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문장을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권하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 상속했어. 자, 그러면 자, 무권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환 원칙이나 신청 허용될 수 없다. 상속했으면 할 수 없다고요. 자, 그럼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 상대방에 대한 거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상대방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상대방은 이 갑의 부동산을 샀죠. 심심해서 샀을까? 지가 필요했으니까 샀을까? 필요해서 샀어. 근데 이 계약이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돼요? 무효. 그럼 무효라는 것은 얘는 얘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유효가 됐으면 좋겠지. 그럼 문제는 본인이 뭘 하거나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재촉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독촉을 할 수 있다고. 한번 대답 좀 하라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최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요. 두 번째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무권대리래. 그러면 사실은 복잡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난 복잡한 거 싫어. 나 이 계약 없는 걸로 할래. 자, 이걸 뭐 한다?
철회를 해요. 계약 철회를 해요.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을. 그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상대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지문은 뭐냐면 상대방이 악의일 때예요. 즉, 이 계약을 할 때 요놈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것, 즉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면서 샀을 때, 자, 최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지만 철회는 안 되지. 신의직상. 요거 구별합니다. 하면서 최고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 보고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대답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 뭐 성질은 말씀 지금 드릴 건 없고, 그냥 그럼 결국은 결론은 본인의 대답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한다고 그러면 그걸 유효가 되는 거고, 본인이 아니 나 안 해 그러면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자, 그 최고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해요. 뭐 보름이든 아니면 10일이든 뭐든 그 기간 내에 본인이 대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우리 민법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몇 번 나오는데, 항상 뭔가를 물어봤는데 최고 독촉을 했는데 이쪽에서 아무 얘기 없다 그러면 결론은 긍정 부정? 부정으로 끝나요. 부정으로.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최고에서는 두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저희 교재에서 이제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자, 상대방 최고할 수 있는데 선악불문. 그럼 시험 문제는 선의의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냐 없냐 문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 왜 내? 선의 상대방은 다 아는데, 이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못 잡는 거예요. 모처럼 대답했는데 어째 그렇게 또 틀렸을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낼지를 딱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당연히 뭐일 때? 악의일 때를 내지. 아니 선의일 때는 뭣도 할 수 있고 최고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으니 철회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물어볼 이유가 없지. 문제라는 것은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아니, 공부 안 하는 분이나 한 분이나 다 맞추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걸 도드라지게 잡아줘야 된다고요, 책에서. 그래서 어쨌든 선악불문했지만 여러분들은 악의를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고. 악의일 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써놨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이제 결과를 봅니다. 자, 본인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랬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으면 결론은 긍정, 부정,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려요. 아, 여기 써 있네. 악의의 상대방에도 인정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철회권을 보시게 되면, 철회권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선의만 돼, 선의. 철회는. 여기도 선의 상대방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아예 써주세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이걸 내니까 선의는 뭐 낼 이유 없고. 그럼 철회는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 측에서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간단하게만 이제 보시게 되죠. 그럼 본인 추인과 상대방 철회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효과, 결과는 정반대겠죠? 본인이 추인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유효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줄 수는 없겠지. 그래서 본인이 뭐를 했으면, 추인을 먼저 했으면 상대방은 철회하고 싶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고, 상대방이 먼저 뭘 했으면, 철회를 했으면 본인은 추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철회는 본인이 뭐 하기 전에,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증명 책임이 나오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자, 철회는 본인의 추인 있기 전에 해야 한다. 되셨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상대방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누구 얘기해야 돼요?
무권대리인. 자, 무권대리인은 자,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어요. 그럼 무권대리인에게도 이런 권리가 인정되느냐? 자, 이런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이니까. 그럼 얘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럼 얘 책임은 본인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그럼 얘가 누구에 대해서? 계약한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시면 돼요. 조금 이쪽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무권대리는 쥐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예 함부로 남의 부동산을 병한테 샀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상대방은 심심해서 산 건 아니겠죠? 이게 필요해서 샀다고. 그러면 필요해서 샀으니까 그 부동산 가지고 뭐 할지 다 준비를 해놨을 텐데, 자,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권대리를 뭐래요? 무효래요. 자, 그러면 본인이 다행히 추인을 했다면 본인한테 대금 주고 소유권 넘겨오면 되겠죠?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그 얘기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무권대리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계약을 할 때 뭘 했어요? 현명을 했다고. 현명이라는 것은 내가 계약은 하지만 이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한다라고 나타냈으니까 내가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계약을 하면서 현명을 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들어왔을 테니까 무권대리라는 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현명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얘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법적인 논리가? 이렇게 되면 누구만 피해를 봐요? 얘만 피해가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조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너 상대방한테 책임져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이라고 무조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게 한 4-5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가볍게 보시라고. 당연히 본인이 뭘 하지 않았어야 돼요? 추인하지 않았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유권대리니까 본인 책임져야 되는 거죠. 즉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그냥 가볍게 정리하시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거나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 자, 요 책임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상대방. 그럼 얘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선이기만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렇죠. 제3자는 선악 따지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주의하실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능력이 있으려면 무슨 능력자여야 된다? 행위능력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라면 아무리 본인이 추인 거절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얘는 책임지질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책임 요건부터 먼저 잡죠. 동그라미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자, 책임 발생 요건이죠.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본인 추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에 대한 걸 물어보려고 그런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뒤쪽이. 자, 디귿을 봅니다.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럼 뒤집으면 상대방이 얘가 무권대리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아. 또는 책임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무권대리인이 뭐 해야 돼요? 행위능력자여야 돼요. 그래서 요 D번하고 2번을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책임 발생 요건이 갖춰졌으면 무권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원래 민법상 책임지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나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과실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여긴 예외적으로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고. 자, 책임의 내용 들어갑니다. 책임의 내용은 요 놈은 지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계약을 했죠. 자,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고 저쪽에서 그럼 계약대로 뭘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또는 이행을 못하면 돈으로 배상을 하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손해배상인데, 자, 여기서 장난치는 게 또 이제 뭐예요? 두 가지 다 책임진다, 둘 중에 하나 책임진다. 둘 중에 하나 책임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요 무건들에 대한 책임은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선택도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해야지. 무건대리인 자기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무건대리인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수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언급했으니까 무건대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당연히 1번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거고, 상대방은 상당 기간 전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는데 본인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3번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뭐 했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 계약에 이행 청구할 수 있냐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좀 전에 보셨잖아. 네.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지금 상대방을 기준으로 주어로 했으니까 얘가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겠지. 근데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추인했으면 추인한 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또 상대방이 뒤에 철회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고. 자, 5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한테 갑소유 토지를 팔았대요. 틀린 것은. 자, 을이 무건대리인이 되는 거죠. 천천히 봅시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 자,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추인거적 행사할 수 없고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추인의 상대방 될 수 없나요? 추인 상대방은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지. 뭐 병한테는 더더욱이나 추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2번 틀렸죠. 쉽게 나온다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는 쉬운 걸 놓치시면 안 된다. 자,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건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돼. 이거 추인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모든 추인은 그 전에 법률행위가 비정상임을 뭐하고 알고 해야 돼. 그래서 효력이 생깁니다. 4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자, 갑이 을에게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대요. 일단 을도 추인의 상대방 될 수 있죠. 하지만 병이 추인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병한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되셨고. 만약 무건대리인이 미성년자래. 행위력자가 아니죠. 자, 근데 본인인 갑이 추인을 거절했어. 그럼 이제 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요건 중에 을이 행위력자여야 되는데 행위력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면 이건 병을 주어로 했으니까 병은 을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6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토지에 대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대요. 뭐 똑같은 얘기지 뭐. 자, 1번. 의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역시 효력이 없을 거고요. 자, 갑은 추인을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을 거고.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또 뭐 했어요? 알았어. 그럼 악의 병이죠. 자, 뒤에 최고 나왔어요.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지. 악이 상대방을 물어보지 선이 상대방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자, 갑이 추인을 하는데 어떻게 추인했냐면 기간을 단축하면서 추인했어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추인한 거죠. 자, 그러면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가 된다. 갑이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내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럼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요런 게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예요. 협의의 무건대리.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표현대리라는 게 있는데, 자, 표현대리는
87페이지로 가셔야지. 자, 표현 대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큰 틀을 먼저 잡고요. 그리고 봐야 될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 자, 그러면 좀 전에 무권 대리 보셨죠?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것도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좀 전에 보셨던 전형적인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는 한 본인은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근데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표현 대리라고 그래요. 아니 왜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아유 그럼 책임질 짓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이 괜찮아. 저 사고 싶어. 그래서 병한테 가서 그 부동산 좀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 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동산은 자기 큰아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병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 부동산이 필요해서 건물이 필요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소유자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소유자는 그 건물을 아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대리권을 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겠지. 그래서 아들한테 찾아가니까 이놈은 또 요 아버지의 도장도 가지고 있네, 인감증명서도 가지고 있네 하면서 대리인 척 행세도 하고 있네. 그러면 그 급기야 우리는 이놈이 진짜 대리인가 보다 믿었겠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으로 알고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얘한테 대리권 준 바가 없어.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인데 우리는 얘가 겉으로 봤을 때는 꼭 누구처럼 보였어? 진짜 대리인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얘가 대리인으로 믿는 거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얘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는 왜 가만히 나 있지? 그 부동산을 얘한테 다 맡겼다고 얘기를 해. 대리권도 안 줬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얘가 책임져야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걸 표현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단어 또 잡아봅시다. 대리인데 앞에다가 뭐 잘 붙였어요? 표현. 그럼 이 표현자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이란 단어는 여기다 쓰면 또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여기다 써야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것들은 법에서 말하는 표현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쓰냐면 겉으로는 뭐 같은데? 진짜 같은데 속으로는 가짜야. 우리 언어로 쓰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겉으로는 겉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외관이라고 그래요. 외관. 그러면 그 뒤에 대리로 보였으니까 겉으로는 꼭 진짜 누구처럼 보였어? 대리인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진짜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냐, 가짜야. 뒤에 표현 상속인 이런 얘기 나오면 자, 겉으로는 꼭 진짜 누구처럼 보여? 상처를 보이지만 얘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수험생 그러면은 겉으로는 수험생처럼 보이지만 괜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표현대리라는 그 뜻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국가에서 표현대리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갑을병 중에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현대리 제도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요놈이 무권대리라는 걸 알아야 될까? 전혀 몰라야 될까?
전혀 몰라야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얘가 진짜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했어야지. 응? 그래야지 표현대리로서 얘가 보호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예. 하면서 표현대리에서는 기초 개념하고 그 다음에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판례의 태도가 쭉 나오는데,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죽어도 무권대리요. 다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게끔,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지게끔 만드는 것은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다? 예,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자, 몇 가지 보시죠. 자, 의의를 보시면, 표현대리란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 겉으로 봤을 때는 꼭 대리인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외관 발생에 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더라고. 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 자, 얘가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는 게 표현대리 제도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럼 표현대리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가면서 보실 거고요. 자, 표현대리는 어쨌든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예요. 근데 여기서 볼 건 없어요. 자, 괄호 4번 표현대리 특질을 들어갑니다. 자, 2번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을과 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죠. 자, 또 심심해서 했을까? 필요하니까 했을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고 싶겠죠. 자, 그러면은 얘한테 가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겠지. 그러면 책임을 지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 이게 유권대리라도 얘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무권대리라도 뭐가 된다면, 표현대리가 된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한테 책임지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지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근거를 대야 되는데, 유권대리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표현대리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선 책임져라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이쪽 변호사가 이거 유권대리니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이랬을 때 그럼 법원에서는 판단할 게 유권대리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야지, 얘가 주장도 하지 않은 표현대리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걸 한마디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죠. 그거 당연한 얘기지. 다른데.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자,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됐어요. 그럼 이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책임진다는 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 왜? 무슨 대리인데? 무권대리인데 지가 추인했어 안 했어? 안 해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표현대리라서 내가 책임져? 알았어, 내가 책임지긴 지는데 너도 좀 계약할 때 좀 세세히 좀 살펴봐서 얘가 대리인이 아닌지 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걸 안 했으니까 너도 조금 과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 중에 요 사람의 과실도 좀 고려해가지고 그만큼 좀 깎자. 이렇게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깎을 수 있을까, 없을까? 표현대리 제도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럼 깎으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판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판례의 뜻은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만든 취지하고 뜻을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법관들은 그냥 내리나? 그걸 감안해가지고 판결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져야지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뒤쪽에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표현대리라는 것은 얘가 무권대리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대로 본인이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럼 뒤집으면 본인이 책임지려면 이 계약은 유효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유효인 것대로 책임져야지. 그럼 반대로 이 계약이 뭐라면? 무효라면 표현대리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죠. 얘가 책임질 필요가, 지가 스스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라면 책임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자, 강행법규 보지 마시고 그냥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가 않는다.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즉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6번은 어쨌든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대리니까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지. 현명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것들 좀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에 대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대리 들어가면 표현대리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가볍게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표현대리는 제목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셨으면 얘는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서도 병한테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이제 두 번째 나온 표현대리가 3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죠.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 표현대리 중에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판례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를 낼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 표현대리를 봅시다. 자, 여기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둘 사이에 대리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으니까 권한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어휘력 문제, 약간의 문장 구조를 잡으시면 돼요. 자, 대리권이 있다고. 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며. 야, 그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아니냐? 아니, 대리권이 있다고 다 유권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아까 보셨던 대리권 범위가 있죠?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이게 유권대리가 되는 거지. 근데 대리권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했으면 이건 무권대리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반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면 완장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완장질을 많이 해. 사람이 완장 한번 차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완장질을 해서 자기 권한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한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가장 예를 들 때 갑은 을한테 이 부동산 관리하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럼 얘는 대리인 맞죠? 하지만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관리만 해야 돼. 뭐 임대 같은 거 해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본인한테 주거나 이렇게 이런 게 관리예요. 근데 이걸 뭐 했다고? 팔아버렸다고. 이 사람이 도장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팔 수 있는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팔아버렸다고. 그럼 얘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 있지만 그 권한을 넘어서 했잖아, 지금. 그럼 이건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아, 무권대리잖아. 자, 머릿속에서 너무 그걸 고정화시키지 말라니까. 무권대리라고 해서 대리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요 매매계약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지만 대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권한을 넘어서 했으니까 이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은 얘가 얘한테 관리를 하라는 대리권만 줬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럼 이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는 자, 구조가 이쪽에서는 모든 표현대리가 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 이제 본인 보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럼 본인은 책임지려고 그럴까? 안 지려고 그럴까? 안 지려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본인 보고 책임지라는 근거는 자, 요거 무슨 대리니까? 표현대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됐으니까 당신 책임지셔. 그럼 본인은 표현대리 인정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으니까 난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래. 그럼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둘이 쟁점이 표현대리가 성립된 거냐 안 된 거냐. 여기 거의 대부분 표현대리에서 나타나는 판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럼 다시 보세요. 표현대리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상대방.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됐을 때 판례는 성립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많이 판결을 냈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쪽은 성립되는 쪽, 안 되는 쪽. 안 되는 쪽을 해야지. 이제 좀 뭔가가 돌아가네. 어? 근데 이런 생각 않고 그냥 이거 다 공부하면서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엇갈려 버리는 거예요. 또 성립을 하려면 빨리 끝내려고 그래, 지금. 빨리. 자, 법원에서는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뭘 따져? 요건을 따진다고요. 그럼 그 요건을 엄격하게 따질까요? 조금 완화시킬까요? 완화시키지. 아예 엄격하게 따지면 성립되기가 어렵지. 엄격하게 따지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 성립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성립이 안 되겠지. 그냥 대충 따진다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따진다니. 이런 걸 완화시킨다고 그래요. 완화시킨다고. 판례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요건이 있어야지. 근데 그 요건을 따질 때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요건은 세 가지예요. 일단 둘 사이에 기본적인 뭐는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뭐 권한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두 번째, 얘는 대리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했으면은 그건 유권대리지. 그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뭐해서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즉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갑과 의 사이에 뭐는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고, 세 번째, 상대방은 얘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정당을 믿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따지는데 엄격하게 완화시켜서, 자,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둘 사이에 대리권, 무슨 대리권이 있어야 성립되냐 안 되냐 이렇게 엄격하게 따진다. 그냥 있으면 된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대리권이 있으면 다 인정되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 될까 안 될까? 돼요. 복대리권 돼요. 법정대리권 돼요. 등기청 대리권 다 돼. 그리고 그걸 뭐하러 외우냐고. 그런 식으로 들어야지. 다만 이게 없다면 안 되겠지.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있으면 다 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대리권의 범위를 뭐해서 넘어서 대리행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행위와 지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하고 요 행위하고가 비슷한 행위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행위도 될까요? 저런 다른 행위도 괜찮아. 성립시켜준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등기신청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대물변제 행위를 했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까 안 될까? 된다고 해야지. 대물변제가 뭔데? 이것부터 생각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응? 이건 몰라도 되잖아. 등기청 대리권 있어 없어? 행위했어 안 했어? 전혀 다른 행위라 하더라도 성립된다니까. 되셨죠? 다만 이게 뭐라면? 무효라면 안 되겠지. 무효라면. 자,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과실인데 여기서는 딱 하나 문제가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에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행위할 때지.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봅시다. 권한하는 표현들이 의의 보시고 성립요건.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기본 대리권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없어. 하지만 여기처럼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대. 이런 얘기 나오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아. 그러면 밑에 심화학습 보시게 되면, 자, 등기 신청 행위 어쩌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래.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적용된다.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립? 된다. 자, 3번 복대리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기본 대리권에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어렵게 됐는데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표현 대리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다 된다. 이걸 왜 하나씩 알라고 그래? 몰라도 되는 걸.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다 된다고. 다만 안 되는 거 기억하시라고. 뭐가 없을 때? 기본 대리권이 없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리행위가 뭐일 때? 무효일 때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서 그놈은 지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뭐해서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돼요. 자, 당연히 현명을 해야지. 현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까 다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대리권하고 이 표현 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여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뭐한 때? 대리 행위 시.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마지막 표현 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대리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대리인 척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고 한다고. 그건 뭐 큰 문제는 없죠. 자, 그럼 문제 하나 푸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7번 보세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자,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성립되는 쪽으로 외웠어요? 안 되는 쪽으로 외웠어요? 안 되는 것으로 몇 개 안 되는 거 몇 개 외우시라고 그랬지. 근데 성립될 수 없다 그런 게 틀린 지문이죠? 예.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고.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 돼요. 복대리도 대리니까. 3번 무효가 보여야 되지. 자, 표현대리 성립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자, 기본 대리권은 있기만 하면 되지 무슨 대리권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자,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 여부는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하자고요? 당시. 그럼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5번이 옳은 예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대로 대리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좀 개운한 면이 있어요. 이거 뭐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조금 찝찝할 텐데 깔끔하게 끝냈고, 다음 주에 이제 무효 취소부터 해가지고 법률행위 좀 다 마무리하고 조금 시간 되면 이제 물권법까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좀 하고요. 가실 때 추위 조심해서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